부자들이 왜 돈을 버느냐? 부자들은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왜 돈을 못 버느냐? 원금이 작아서 그래요. 세상은 탐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질투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게 자본주의 사회에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 아파서 죽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10년을 투자할 생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내년에 이사 가야 돼. 결혼해야 돼. 차 바꿔야 돼. 집 사야 돼. 여러분들 돈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10년을 묶어둘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필쌤은 절약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테크는 언제 시작해야 된다고 보세요? 재테크는 뭐 내가 절약하고 저축하고 하는 게 이제 재테크의 시작이죠. 시작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회초년생이라 그러면 5천, 7천, 1억 이렇게 모을 때까지는 사실은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하게 돈을 모으는 게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시드가 생기고 나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위험 자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이 위험 자산에 몰입을 했다가는 뺏기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서 그렇게 큰 성과가 안 나타난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 1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올해는 뭐 국장인 미주양보다 훨씬 좋으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뭐 10개월 만에 거의 100%, SK하이닉스는 2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에 우리 젊은이들이 마치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달려드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수준에서는 S&P 500이나 나스닥에 지난 3년간 투자한 금액이나 청년 도약 계좌에 투자한 금액이나 비교해보면 차이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불리냐. 그냥 청년 도약 계좌 하잖아요. 그 청년 도약 계좌 하면 그 사이 3년 동안 그렇게 판타스틱한 수익이 난 거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최대 9% 이상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이라면은 투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손익분기점은 월 100이라고 봅니다. 100만 원 이상을 지금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조금은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식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은 써야 됩니다.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나 사회초년생이라 월세 내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도저히 지금 100만 원 이상은 물리적으로 저축을 못해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ISA나 신탁저축이나 여러분 하고 싶은 뭐 공제외에 무슨 복리저축이나 청년 도약계좌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최소 사회초년생이면 5, 6천, 6, 7천 1억으로 가는 베이스 캠프 정도는 달성을 한 다음에 투자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다들 막 1억을 모아야지만 이제 재테크 시작이다. 그렇죠. 1억이 있어야지 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1억 이상을 모아야지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1억을 달성을 하고 다 100% 예적금으로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지금 정말 깔짝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을 지켜봤는데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그때가 한 1억 한 6, 7천을 모았을 때인데 어느 날 퇴근하다가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1억을 모았을 때, 아니 5천만 원 모았을 때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내 자산은 지금 1억이 아니고 2억, 3억, 4억 그 이상 되어 있지 않을까? 아, 그럼 투자 성과가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맞아요. 이런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곽 작가님이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모으면서 시작했는데 후회가 딱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30여 년, 40여 년을 머물러 있던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 중에 70% 이상이 투자 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지금의 장을 보고 내가 이걸 진작했었으면 이런 생각은 그거는 맞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건전한 미래의 발전을 위한 후회일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내가 주식 수익률이 좋다? 그거 여러분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진짜 나타나는 건 언제냐? 20년 동안 후에 여러분들 평가를 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왜 존경을 받느냐? 워렌 버핏이 종목을 잘 찍어서 오를 주식만 딱 사가지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S&P 500이 지금 지수 6,700을 넘었는데 100일 때부터 투자하신 분이야. 100. 그게 100일 때, 67분의 1일 때. 근데 그때 반토막을 경험을 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반토막에 가까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투자하시면서 50% 반토막을 3번이나 4번이나 경험을 했는데도 그 주식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지. 그분이 무슨 종목을 탁 오를 주식을 찍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좀 약간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 뭐야 이렇게 잘 나가는 M7 같은 거를 안 담고 왜 그러냐? 그분은 어차피 살 때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냈던 그 주식 수익률 뭐 대부분 지수나 ETF에 투자하셨잖아.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주식이 좀 맞는 것 같아. 이거 절대 이런 자기 과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작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된다. 너무 성과가 좋아도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너무 만약에 안 좋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좀 마음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곽 작가님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곽 작가님보다 더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의 어떤 초보자들이 있을 텐데 추천해주고 싶은 투자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투자로 많이 넘어온 상태인데 그래도 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너무 금액이 비싸고 잃을 것 같아서 무섭다.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께는 소수점 거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엔비디아가 뭐 한 주에 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20만 원 다 사는 게 사실 저도 지금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0원, 뭐 2,000원, 10,000원 단위로 끊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소수점 거래를 발견을 하고 그러다 매월 5만 원씩만 사보자 해서 2년을 샀었거든요. 2년간 꾸준히 사보니까 그때 당시 제 수익률이 76%인가 엄청 높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회를 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런 후회가 땅이 들겠지. 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시드도 좀 적은데 투자 경험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소수점 거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SA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IS 계좌를 먼저 만들어라. 그러니까 영원으로 두더라도 지금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큰 금액을 안 하더라도 투자를 경험해 보면 꼭 한 주씩 사야 되는 거 아니다. 0.5주, 2주 이렇게 사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보라라고 하는 부분을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여쭤보고 싶었는데 경필쌤이 그때 삼성그룹에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혹시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그때부터 투자를 했죠. 근데 금액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 배포가 작아가지고 굉장히 극도로 안정지향형이다 보니까 저도 우리 곽 작가님처럼 굉장히 적은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를 뭐 진짜 정말 수십 번 했던 것 같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정말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이 왜 존경받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10년의 관점을 갖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10년을 투자할 생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내년에 이사 가야 돼. 결혼해야 돼. 차 바꿔야 돼. 집 사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10년의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점이 뭐냐?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집 사는 게 너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삼전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91,4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옛 얘기가 됐는데 한동안은 제가 91,4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아이씨 그거 내가 샀네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로 가니까 결국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7만 원인가? 그때 사서 91,400원에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거다. 결국은 장기 투자가 중요한 거죠. 처음으로 삼성전자 샀을 때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처음 샀을 때 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2만 얼마. 몇 년 전일까요? 그 정도면?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00만 원 넘은 적도 있거든요. 100만 원 넘은 적은 100만 원대 사서, 근데 이제 한 주가 100만 원이니까 그때는 뭐 황제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진짜 한 주가 100만 원이니까 거래량 자체가 사실 뭐 개인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거래할 수 있을 때는 아니었죠. 그럼 곽 작가님은 절약과 재테크 중에 요즘은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4, 5년은 100% 예적금으로만 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024년 1월부터 제가 후회를 많이 하고 투자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땐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많이 못했고, 뭐 미니스타 깔짝하고 IS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청년도약계좌 70만 원 제외하고 다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ISA 만기 2천만 원 꼭꼭 채우고 있고 그리고 IRP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코인도 30만 원씩 야, 꾸준히 하고 그러면 이게 있고요. 벌써 저축 금액이 70만 원에다가 네. ISA 한도 금액을 꽉 채우면 한 달에 160, 한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소득이 나오기 그쵸, 나옵니다. 시작하네요. 저축으로만 해서 거의 250, 300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펀드 이건 아마 많이 모르실 텐데 소득공제형 장기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거랑 이제 미니스탁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 첫 그 76%의 그 맛을 못 잊어서 안 팔고 그냥 사고 있어요. 그것도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조금 재테크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나 절약이나 절제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저는 그냥 똑같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이 막 이직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 지출은 그냥 항상 바닥으로 똑같아요. 그럼 곽 작가님이 이제 투자를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 망해봤다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했던 적은 사실은 20살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야, 그 안 의외네. 해봤던 20살 때 것들을, 투자를 네. 했다고요? 안 해봤던 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로또도 막 1,000원 막 사보고 뭐 투자도 막 기웃기웃 거려보고 했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했었어요. 10만 원 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이지만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0만 원인 것처럼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뭘 알겠어요. 주변에서 뭐가 뭐 괜찮다더라. 혹은 막 동전주 귀여우니까 뭐 사보세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샀어요 실제로. 그런 걸 샀는데 뭐 결과는 다 뻔하죠. 다 마이너스. 아, 그렇지. 네. 그때 한번 그 경험을 겪어보고 아, 투자는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공부 무조건 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근데 그래도 큰 금액을 투자를 하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되고 밑거름이 됐겠네. 아마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못 모르고 투자를 했으면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게 요즘 주변 그 동료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2천만 원 가지고 좀 위험한 투자 막 하고 있었다. 근데 잃었다. 뭐 1,000만 원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지금의 제가 그거를 시도를 했으면 그게 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경필쌤이 봤을 때 2030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투자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많이 질문 받았던 것이 금 얘기 많이 질문 받았거든요. 이제 금이 왜냐면 왜 질문 받았냐면 찰리 먼거라고 있잖아요.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찰리 먼거가 세상은 탐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질투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게 자본주의 사회에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 아파서 죽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좀 배가 아파. 그러니까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으로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금을 못 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이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네. 물론 뭐 지금 다시 또 온스당 4,000달러를 회복하긴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금도 금광에서 채굴을 하죠. 그러니까 늘어나죠, 금량도. 그러니까 금의 양이 빨리 늘어나겠냐, 아니면 돈의 양이 빨리 늘어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돈의 양이 훨씬 빨리 늘어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조건 금이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왜 선뜻 못 사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각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금을 좀 쌀 때 사서 내년에 우리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1, 2년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이나 한 10년 정도의 관점을 갖게 되면 굉장히 투자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 왜 10년의 관점을 못 갖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도 가야지, 차도 바꿔야지,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10년을 묻어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10년을 묶어둘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연금, IRP 뭐 이런 거 하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거 뭐 사실 지금 쓰겠다고 안 하고 그냥 그 대신에 비중이 낮지. 뭐 한시는 15만 원, 20만 원. 그냥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 돈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산에 10년의 관점으로 투자를 해라. 요즘은 뭐 최근 같은 경우 개인연금이나 이런 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담아두면은 굉장히 사실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물론 뭐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뭐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돈도 난 한 5년 안 써도 돼요. 이런 돈이 있으면 뭐 당연히 너무 좋지만 그게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쉽지 않잖아요. 부자들이 왜 돈을 버느냐? 부자들은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 직장인이 왜 돈을 못 버느냐?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불장의 역사적인 고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라가는 장에도
왜 우리는 수익을 많이 못 보느냐? 원금이 작아서 그래요. 부자는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투자해 놓고 까먹어. 내가 그런 거 샀었나? 이런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꼴랑 얼마 안 되는 돈 넣어놓고 맨날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금의 규모의 차이에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여유 자금을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쇼핑하려고 하다가 마음 먹었다 안 산 거 있죠? 33만 원짜리 뭐 살라고 딱 그랬는데 안 사게 됐어. 아, 쓸 뻔했던 돈이네? 그냥 썼다 생각하고 33만 원어치 주식을 사세요. 그런 투자는 되게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33만 원 그거 사서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니까 혹시 그 주가가 떨어져도 나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33만 원 그냥 써버릴 뻔했던 돈인데 그래도 주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상품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까 IRP 얘기했는데 ISA도 추천하시나요? ISA에서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조금 절세 효과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분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봤을 때 어차피 주식에서의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비과세인데 예를 들면 분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ISA 계좌에다 담는다면 아마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뭐 아주 어마무시하게 크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 초과해도 저율 과세를 해주니까 이왕이면은 일반 계좌보다는 ISA 계좌에서 투자하시면은 좋겠고 개별 종목은 안 되니까 ETF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 미국 장도 좋고 우리나라 장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장에서도 아직도 코스피에 투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2021년, 20년, 21년도에 그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사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수를 샀었으면 코덱스 200이나 뭐 코스피 200이나 이런 거 샀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종목 발굴하는데 신경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그냥 ETF에 투자하시고 한번 하시면 한 3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시고 조정이 오면 일시금으로 하시고 평상시엔 적립식으로 하다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뭐 어떤 분 그렇구나 이렇게 적어 놓잖아. 근데 막상 조정이 오면 못해요. 그나마 적립식으로 하던 것도 중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예요. 몇 살까지? 34세까지? 네, 34세까지 할 수 있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기간만큼은 더 39까지. 연장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이제 월 50만 원씩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근데 6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소득공제를 내줘요. 아, 소득공제. 뭐 소득 세금을 빼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 과표에서 24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봉이 좀 높아지고 벌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이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월급이 뭐 3,400 이상이다 하시면 전 이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엄청 불장이다가 네. 막 조정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 저도 사실 며칠 내내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300만 마음이 원 좀 빠지다가 어제 뭐 살짝 100만 원 오르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롤러코스터.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불장일 때 진입을 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제가 좀 불안정할 때 초보자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불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서 공포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주식을 살 때마다 조금씩 올라. 기분 좋지만 좀 불안하죠. 계속 올라가면 너무 비싼 걸 계속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떨어져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15년간 여기 나스닥 S&P 500이 2022년도 우리가 퍼펙트 스톰 금리 인상기에 살짝 떨어진 거 말고는 계속 올랐어요. 이게 무슨 15년간 주식이 저렇게 계속 오르는 게 무서워.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떨어져. 그럼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죠.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욕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15년간 올라가던 주식을 내가 딱 샀는데 또 올라간다. 그럼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 진작 안 했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나스닥을 비싸게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달에 또 나스닥에 또 들어갔는데 또 올라. 와,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왜 안 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난달에 여러분을 제끼고 축하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나스닥을 비싸게 산 사람입니다. 수익 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년간 올라가던 나스닥을 내가 딱 들어갔더니 떨어져. 그럼 진짜 내가 미쳤지. 나랑은 주식이 안 맞아. 그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살 게 많아요? 산 게 많아요? 살 게 많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주는 게 맞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동안에 내가 생각만큼 많은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그 빅테크 기업의 숟가락을 얹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주도주들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시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더 훨씬 더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지난 17년간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코로나 때 잠깐 나타난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이게 역사상 75년 자본시장을 제가 지켜본 역사에서는 가장 최장기간 경기 침체가 없는 기간인데 내년에도 뭐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또 내년엔 중간선거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려고 할 거고 시장에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긴 한데 그래도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당황하지 마셔라. 그냥 마음을 잘 먹고 그때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주식을 그냥 계속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르면 좋다고 하고 내려가면 내가 왜 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한 지가 1년 반 이상이 지났어요. 거의 2년 차인데 그러면서 투자금이 지금 거의 1억 넘는 상태거든요. 비교적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계속 오르면 왜 계속 올라? 좀 떨어질 때도 되지. 그래야 좀 더 내가 더 네. 싸게 많이 살 텐데. 사실 떨어졌을 때도 말로만 짜증나 나 오늘 하루 뭐 얼마 잃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너무 좋아요. 돈을 더 넣고 싶어요. 지금. 소질이 있네. 그 AI 버블 논란이라든지 너무 고점이다라고 하는 고점 논란은 사실 뭐 비싼 건 맞습니다. 뭐 비싼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는 펀더멘탈이라 그래서 이 주식이 EPS라고 그러죠.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냐 뭐 이런 걸 옛날에는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 뭐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지표로 삼았는데 최근엔 그런 것들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옛날보다는 많이 좀 희석이 됐거든요. 지금 생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생수가 0.6리터짜리가 1,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나스닥 S&P로 보면 생수 1,000원짜리가 지금 3,000원 된 거야. 그러니까 엄청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2,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다시 3,000원, 4,000원, 5,000원, 10,000원 이상 간다고 보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나 AI 기업이나 세계의 어떤 산업을 좀 주도하는 세계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이런 몇몇 기업들 외에 돈 버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왜 10,000원 갈 수 있다고 보냐면 몽골 갔다 오셨잖아. 네. 몽골 사막에 진짜 그 지평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생수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어? 거기 물 파는 사람 봤었거든요. 얼마야? 못해도 진짜 2,000원, 3,000원 받아요. 그러지. 근데 가게 가서 보면 엄청 비싸봐야 막 7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500의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M7 이런 기업들이 비싸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그 펀더멘탈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사실 그거에 비해서 비싸죠. 근데 왜 우리가 비싸다고 해도 이게 우리 주변이 사막으로 바뀌면 걔가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사막으로 바뀌면 걔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세상은 돈 벌 수 있는 기업들,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사라지고 있어요. 30년 전에는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직장인들을 제일 불쌍하게 봤어. 30, 40년 전에는 어디 친척들이 모이면 뭐 이렇게 돈을 걷잖아요. 그러면 야야야야 월급쟁이 무슨 내지 마 이래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장사하는 분들이 돈을 벌던 시장에 좌판을 깔아도 직장인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몇몇 방법 말고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수가 사막에 가져가면 왜 가격이 10,000원, 20,000원 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내년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를 이끌 만한 주도주, 핵심 주식들 내가 정말 아직까지 좀 많이 못 샀다라고 한다면 혹시 조정이나 주가의 횡보가 온다면 그때 충분히 많이 사시면 됩니다.